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TV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일 방송되는 새로운 방송 포맷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방송되냐고요? 네,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매일 아침에 할까? 점심 때 할까? 저녁 때 할까? 저 지금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꼭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지금 내가 사는데 힘든데 그것까지 니한테 알려줘야 되냐? 네가 하면 결정하면 안 되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생충이 되느냐 숙주가 되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진짜 기생충은 숙주와 싸우지 않는다, 이런 사연이 왔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의과대학 정원학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의사의 인터뷰 영상이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기생충 학자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가 출연해 현 정부가 기생충보다도 못하다며 비판했었거든요. 이분 잘 지적하셨네요. 저는 현 정부는 기생충보다 못해요. 그럼 현 정부는 뭐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럼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저가 확진이 저하고 같이 있다고 확진이 되는 순간 제가 격리돼야 돼요. 제가 현 정부와 친하다라는 게 알려지면 격리될 그런 위험성이 있든가 아니면 그쪽 패거리로 끌려가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지금 서민 교수가 이야기한 거 맞나요? 아니면 서민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현 정권을 기생충과 비교하는 누군가의 글을 보고 말이 되냐? 아니구나, 서민 교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너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문재인 정부보다 기생충이 오히려 숙주를 챙겨주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서민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생충은 자기 번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숙주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얌전하게 살며 숙주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반면 정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거덜내고 있죠. 이 서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가장 창기 있는 것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생충 세계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생충은 본인이 온몸에 기생충이 우글우글 하더라도 지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피를 빨아먹든지 영양분을 빨아먹지, 앞에 새끼 기생충을 일렬로 딱 해놓고 야 니들이 먼저 사직서내, 너희들이 먼저 파업해,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있을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한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질문을 던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니 의사가 어떻게 싸우고 있죠? 이 인터뷰 영상이 연일 기사화되자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만큼 아름다운 생명체가 이 우주 어디에 있겠어요? 돈벌이가 되어주잖아요. 아이고, 이 황교익 씨 돈벌이가 되면 지 눈에는 다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 어떻게 막칼럼니스트 다운 생각이네. 왜냐하면 막칼럼니스트는 이 돈벌이가 되는 걸 먹어보면 다 맛있거든요. 네, 스스로 기생충이라 선언해도 저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본인은 그러면 나는 음식이다, 또는 음식 쓰레기 내가 맛보면 쓰레기 음식 맛보다 음식 쓰레기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칼럼니스트가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여기 정부가 의사들을 거덜내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최세훈 교수가 SNS 쓴 거를 보면 그도 역시 서민 교수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오늘 왜 이래? 내가 기생충 심리를 지금 탐색을 하러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막칼럼니스트 심리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산병원에 있는 최모 교수 심리도 지금 탐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여러분, 이 사연 제가 어떻게 심리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그분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대요. 힘도 없는, 곧 바뀐다는
복지부 장관의 말 몇 마디에 파업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 완료된 상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힘도 없고 곧 바뀐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웃기는 거 그거 하고 우리가 딜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민주당하고 딜했잖아요. 아, 이 지시를 의사협회가 받았던 건가? 자, 그런데 또 무슨 내용인가? 척약 급여하는 건정심을 통과한 거고, 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인가 뭐 이런 그 정랄랄랄라 이런 좀 약자 좀 쓰지 맙시다 우리.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역시 다 결정한 후 이제 입법 과정만 남겨놓은 단계이고, 저들은 언제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18석 거대 여당이며, 아, 이분은 이제 세상을 저들, 우리, us and them 이렇게 구분하는 이 틀에 이 문구를 쓰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공공의대는 저들에게 선거 호재이다. 아니, 선거 끝났는데 왜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호재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죠. 이렇게 진행된 4대 악 의료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넘어선다. 그렇게 당초 다 정해진 상태에서야 의사 파업이 시작되었다. 반면 우리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의사 국시를 취소한 상태에서 본과 4학년 유급은 확정되었다. 본과 4학년 유급이 확정됐다고 뻥치지만은 그 유급 확정됐다고 해놓고 다 바꾸는 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의대생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센 카드를 이미 사용했던 것에 깜짝 놀랐다. 야, 옛날에는 학생들이 동맹 파업하고 유급한다면서 교수를 협박했는데 이제는 의대 교수가 오히려 학생들의 파업을 정부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는, 역시 시대가 달라졌어요. 21세기 이 기본의 운동 논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하고 지금 협상하는 교수의 주장 논리도 이렇게 달라졌네요. 인턴 전공의도 곧 최강의 카드 사직서를 사용할 태세다. 이제 휴전을 주장하는 의사는 의대생 구제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전 분열이고 프락치로 여겨질 뿐이다. 이미 가리를 건넜다. 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격 앞으로 로마야, 나를 기다려라. 참, 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분 그래, 이 문제의 원인은 명백하게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코로나 사태 와중에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이다. 명백하게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뭔가 금기를 어겼으니까 너는 신의 저주를 받으리라. 코로나19 바이러스야, 모두들 봉기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와, 이분 어디서 뭐 그런 좀 보시긴 했나 봐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던 의사들이, 야, 열심히 일 잘하고 있던 의사들,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한테 불쑥 4대 악 의료 정책을 들고 와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를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랬군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를 했군요. 2000년 파업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죠.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20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아. 우와, 놀라운 일이야. 당시는 리베이트가 있었고 개원의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여론의 공격에 취약했는데도 4개월 동안이나 파업을 진행한 거야. 이번에는 이 의대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의대 전공이, 수련이, 전공이, 거의 대학원으로 이야기하면 대학원생들을 교수가 총알바지로 내놓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겠다. 지금은 잘못된 4대 악 의료 정책을 들이대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며, 이 저항에서 총알바지로 우리는 학생 대학원생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지금 이걸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력도 젊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쓰셨군요. 젊은 의사들은 세무조사도 두렵지 않고 밥그릇도 상관없는 반면에, 밥그릇이 없으니까 급증한 의사 수 앞에서 싼값에 정부 정책대로 휘둘릴 암울한 의사로서의 미래는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그렇죠. 밥그릇이 없는데 앞으로 내 밥그릇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더 큰 두려움이죠. 여지껏 비급여 진료의 숨통이라도 남아있었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고 한의사까지 몇 시간 보수교육 후 시장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방법이 있나? 싼값에 쫓겨다니며 생존을 위한 이전 투구를 벌일 수밖에. 이게 이제 이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싼값에 쫓겨다니며 생존을 위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너 지금 한의사들 봤지? 한의사들 순식간에 갔어. 지금 이 또리 장군한테 연전연패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약도 제대로 못 팔아먹고 있잖아. 비아그라 그거 나오는 바람에 한의사들 맛이 갔거든. 우리도 그렇게 돼봐. 지금 첩약 보험하면 양양 먹겠어? 다 하냐? 쉽게 사람들이 사 먹지. 이 4대학 정책으로 인하여 바뀔 미래의 의료의 미래를 알고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 젊은 의사가 있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을 듯한. 그렇죠. 지 굶어 죽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는 협박을 했는데도 안 먹이면 얘는 뭐야? 좀비야? 아니면 안 먹고도 사는 뭐야? 이런 놈은 진짜 미친놈이지. 다 밥벌어 먹자고 이 의사 짓하고 의대를 그렇게 힘겹게 공부해가지고 나왔는데. 사회주의 자본주의 의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건 싸움이다. 그렇죠. 누가 밥그릇을 더 잘 챙기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챙기는가. 나는 나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나를 교수이게 한 것은 학생들이며, 그렇죠.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쓰는 건 나의 교수 역할을 다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마음껏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나의 전공의들과 천임이들이다. 그렇죠. 이 교수는 조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학원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정말 즐겁게 많은 환자들을 살렸다. 네, 물론 죽이기도 했지만 그건 환자의 명이 1000명에 따른 것이고, 내가 살리는 거는 어차피 내가 치료를 하나 안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들의 면역력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들이 옳다 주장을 하며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우는 심정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도와야죠. 어떻게 도와요? 나는 나의 투쟁을 할 것이다. 오, 너무 멋있어. 히틀러의 나의 투쟁. 예,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교수님, 당신이야말로 교수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정부지. 그렇죠.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 건 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부모 탓이야. 이 탓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모로 나가게 된 건 정부 탓이야. 어려운 교수니까 병원장 탓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외래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택시를 탈 때 가족 모임이나 어디서든 의사의 파업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이분 자가 운전하실 텐데 택시를 간혹 타시긴 타시나 봐요. 여론전이다. 그렇죠. 여론전이에요. 어떤 파업이라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환자에게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 이상의 진료는 모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들어온 뒤로 미룰 것이다. 우와, 이제 아시겠죠? 네, 생명이 위협받는 환자는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생명이 위협받았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겠대요. 적어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 전공의, 전임이 누구도 이번 파업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환자들은 손해를 봐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네, 그들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내 팀원들이다.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밀렸던 책을 읽고, 와, 시간이 허락한다면 밀렸던 책을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책을 안 읽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네요. 아이들과 밀렸던 많은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바빠요. 그렇구나.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하자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교수님, 너무 몸만 보시다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과 밀린 대화하는 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의와 희생과 사명과 투쟁에 대해서, 와, 이거를 아이들과, 오 마이 갓,
이런 글을 써서 올리는 분의 심리는 무엇인지 박사님 알려주세요. 이미 제가 다 했죠. 스카이 캐슬에 노는 그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너희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밟고 올라서야 된다. 희생과 사명과 투쟁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이렇게 이루리라.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